엄마가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내가 자주 죽음을 떠올리던 시절이었다. 나를 덮친 슬픔에 한동안 허우적거렸다. 엄마는 부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속에서 슬픔이 울렁거리는 존재였다. 울다 잠들기를 반복하던 날 어느 새벽녘 나는 결심했다. 애도를 미리 앞당겨 하지 않겠다고. 슬픔에 압도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돌아보니 다행이었다. 죽음을 자주 생각한 덕에 나는 군더더기 없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모든 걸 접고 돌아간다. 엄마 곁으로 간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굳이 살아야겠다고 애쓰지 않았다. 가장 선명한 명분이 있는 삶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53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유유희의 11번째 책, 출간 즉시 화제의 책, 송강원 작가님 목소리로 직접 수월한 농담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제 앞에는 출간 블루 따윈 모르겠다. 마냥 신이 난다. 송강원 작가님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쁘다, 강원님 오셨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오늘이 왔네요. 그러니까요. 책이 이제 출간이 되고 두둠치에서 한번 이렇게 모셔야지, 네. 마이크 앞에 이렇게 모셔야지 했는데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세상에 엊그저께 서점에 책이 입고되었는데 네. 작가님이 실시간 배분 추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디까지 갔나. 네, 어떠세요, 소감이? 정말 너무 신기해서 네. 사실 그 입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재고를 추적하는 것도 너무 신기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작가님은 여기 있는데 작가님의 책이 이렇게 어디 막 천안, 대전 네. 뭐 다 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어서 지금 아주 뭐랄까 출간 블루를 느낄 새도 없이 아주 신기한 그런 마음만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간 블루를 느끼지 않게끔 네. 주변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정말 이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지인들께서 다들 너무 책을 반겨주시고 그리고 또 구매해 주시고 그렇게 또 인증을 올려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기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내일 네. 또 작가님의 출간 파티가 있습니다. 와. 와. 저의 19년 인생 중에 편집자 인생 중에 지금 이렇게 출간 파티를 하는 작가님이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데요 지금. 와, 출간 파티를 하신다고 이제 날짜 잡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막 책이 언제쯤 그래서 들어올까요? 뭐 이런 날짜를 따지다가 이제 이 토요일이면 괜찮을까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네. 해서 이제 또 아주 무탈하게 책이 잘 이제 순서를 잘 지켜서 나와가지고 이제 무사히 출간 파티를 여유 있게 이제 내일 하게 되었는데, 네, 그 출간 파티에 대한 그 뭐랄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봉봉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름은 봉봉이라는 친구가 저를 위해서 출간 기념회를 하는 게 어떠냐, 우리끼리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좀 일이 커져서 대관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자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 저의 아버지께서 또 아주 금융적으로다가 아주 지원을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또 그 돈으로 신나게 제 가까운 분들 그리고 같이 글을 썼던 글방 동료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여서 그냥 조촐하게 같이 모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조촐한데 몇 분이 모이신다고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60명을 조금 넘는 네. 네, 그런 숫자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MD분들한테, 서점 MD분들한테 가서 이제 설명 막 드리고 할 때, 작가님이 출간 파티도 하세요. 이렇게 다 이제 얘기하면 다들, 내가 뭘 들었지?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60분이 넘게 오신대요. 라고 얘기하면 다들, 작가님 인싸시네요. 이게 뭔가 출판계에서는 보기 드문 작가님의 어떤 유형이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저는 되게 약간 축제다 축제 이런 느낌 너무 좋고, 특히나 이제 작가님 곁에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이 책의 출간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준다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좋아서 네, 같이 정말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정말 그렇게 뭔가 특이한 일인지는 정말 몰랐고, 이게 아무래도 또 엄마 덕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책의 출간 기념의 기쁜 마음도 있지만 뭔가 엄마 이야기가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 거를 되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이 난리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다짜고짜 이렇게 소감부터 얘기해가지고 작가님 소개를 깜빡했어요. 작가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수월한 농담을 쓴 송강원입니다. 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다니 너무 기쁘고, 또 사실 쓴 글은 제가 혼자 쓴 거지만 이게 책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이 출판사의 그저 빛 에디터리와 함께 네. 수월한 농담을 만들었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팟캐스트와 아주 친숙하시다고 들었어요. 퀴어 마이 프렌즈 홍보 때문에 그 출연을 하시게 된 건가 하고 찾아보다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민미 라디오를 진행한 적이 있으셨네요. 네. 사실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도 제가 팟캐스트를 만들 때 가끔씩 와서 녹음한 공간이기도 한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좋아했어요. 아마 에디터리도 추억이 아마 있지 않을까? 많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라디오를 되게 좋아해서 팟캐스트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오디오 콘텐츠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당시에 제가 민미라는 이제 자아성장 커뮤니티, 민미 커뮤니티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활동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민미에 직접 제안서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조금 넘게 그렇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팟캐스트계에서 활발한 활동 특히 비욘세에서 네, 저희의 오늘을 만들어준 비욘세에서 네,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서하영 감독님의 다큐 퀴어 마이 프렌즈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퀴어 마이 프렌즈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다큐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 퀴어 마이 프렌즈는 제목에 퀴어가 들어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프렌즈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이성애자 여성인 친구, 저의 친구 아연이 한국 사회에서 나고 자란 성소수자인 저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궁금해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담은 영화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아연이가 우리 참 이상한 친구 관계야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 영화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퀴어한 이상한 친구 관계에 관한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 영화가 2022년 캐나다 핫독스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공식 초청이 되어가지고 그 덕분에 또 한국에서도 2023년에 정식 개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우리 작가님 넷플릭스에 나오는 분이에요. 아마 그 뭐 탑 10 이런 데는 절대 뜨지 않겠지만 검색을 어떻게 하시면은 네, 예, 지금 보실 당장 보실 수 있다, 네, 여러분. 네, 보실 수 많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원고를 이제 매주 쓰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너무 놀란 부분이 바로 강원님의 이 성실함입니다. 네. 근데 또, 글방을 통해서 글을 이제 계속 쓰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했던 시간들이 또 쌓여 있어서 그 주기가 조금은 익숙해지셨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7월 4일에 본격적으로 책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주 앉아서 제가 대략의 출간 스케줄을 정리해드린 표가 있었는데 정말 그게 대략적인 일정들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심지어 그 일정보다 하루를 앞당겨서 마감하고 배본까지 마쳤습니다. 이게 다 강원님의 칼 같은 일정 덕분이었는데 약간 제인 작가님한테 쫓기는 피해 편집자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 작가님 너무 소중하다. 이 초심 절대 잃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되셨는지. 자신과의 약속이 아니니까요. 혼자만의 약속이 네. 아니어서. 자신과의 약속은 잘 못 지키는 아. 나약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타인이 연루되어 있어야지 마감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근데 또 마감한 이후로도 지금도 또 글을 계속 쓰고 계세요. 그죠? 네, 일단은 그 방금 에디터리가 얘기해 주셨듯이 그 글 모임을 하면서 뭔가 이제 매주 뭐 한 2주에 한 번씩 글을 쓰는 그 리듬이랄까요? 이런 게 저도 모르게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감이니까 내야 된다, 이런 읽히는 경험, 그거를 좀 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게 제가 처음으로 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에디터리에게, 유이 출판사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마감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했고, 저는 그 저희가 미팅할 때 이렇게 일정표를 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네, 제가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제 뭐 다이어리 하나, 그리고 뭐 어떤 폴더 하나에 넣어두고 정말 가끔씩 정말 여러 번 체크하면서 이때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약간 좀 안정감을 주는, 네네. 다른 게 다 불확실하니까 제 글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그 맞아. 책을 만드는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한눈에 그렇게 좀 어떤 과정들이 거쳐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깨닫게 된 건데 그 일정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방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네. 그 중간중간에 큰 덩이들의 어떤 일정들이 뭐 서로 이렇게 좀 줄었다 길어졌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최종의 배본일은 거의 맞춰서 가고 그 안에서의 유동적인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딱딱 맞아서 그러니까요. 네. 한치의 모자람 없이 오히려 또 시간을 줄인. 네. 이건 또 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되게, 다 같이 맞춰서 네. 그 디자인 실장님도 너무 일정 또 잘 맞춰주셨고,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그리고 강원님한테 제가 처음 연락드린 거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팟캐스트 비욘세 방송 죽음과 마주 앉은 엄마 곁에서를 듣고 나서였어요. 그리고 비욘세 인스타그램 태그를 따라서 작가님 인스타를 발견했고, 거기에 프로필에 적혀있는 브런치를 발견했고, 네. 그렇게 10편의 글을 다 읽었고, 그 밤에 다큐 큐어 마이 프렌즈를 보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메일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제가 좀 무섭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좀 이렇게 적다 보니 너무 바짝 붙었잖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메일을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맞아. 보내신 거군요. 네. 진짜 일단은 무섭다라기보다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일단 지금 신기하다란 말을 정말 자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라는 게 저의 이야기라는 게 사실 다큐멘터리를 개봉하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또 사람들이랑 연결되는 경험은 했지만 또 글로 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경험은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출판사의 편집자님께서 이 글을 봐주시고 그리고 다큐까지 봐주시고 연락을 주셨다라는 그거 자체가 일단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몇 번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때 에디터리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메일을 제가 정말 자주 봤거든요. 네, 그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지만 되게 분명한 응원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그때 이메일을 주셨을 때는 출간 제안을 뭐 섣불리 하려는 건 아니지만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때 바로 출간 제안을 해주셨어도 감사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써보지 않은 작가 입장에서는 출간 제안은 아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저의 어떤 그 이어지는 미팅에 또 에피소드가 또 네, 나오지만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너무 그때 제가 아마 병원에서 그걸 봤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호스피스 어머니께서 입원을 하시고 8월이었으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장 작가님의 이제 글까지 보고 작가님 책 내야겠다라는 어떤 그 반함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신 어떤 심적으로 매우 힘드실 거라고 제가 상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셔서 지금 내자가는 건 양아치지 약간 이런 느낌에 잠깐 발을 이렇게 빼놓고 그 충분한 어떤 이제 큰 사건을 겪으신 이후에 이제 또 더 글을 써주시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유유히에서 책을 내게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길게 보고 메일을 드린 거였어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 와중에도 이게 첫 책을 쓰지 않고 책을 내보고 싶은 작가의 그 마음이 약간 지금 알아차려졌어요. 제가 생각하면서 네. 분명히 그렇게 조심스러우셨겠지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참 네. 그 쪼그라드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늘 이제 책을 내고 싶으신 분들한테 늘 이제 강조하는 거는 편집자가 먼저 반하게 발견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투고의 형식으로 갈 때 얼마나 책이 되기 어려운지 그 편집자가 이제 관심 있는 어떤 키워드와 또 평소에 생각하던 어떤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을 때 그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브런치를 또 많이 이제 추천해드리고 혹은 블로그든 본인의 글을 어디든 좀 내보여라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부스러기를 이렇게 흘려놓으시면 그 헨젤과 그레텔의 쫓아가듯이 네 그렇게 가서 닿은 네 그런 부분이었죠. 정말 글을 뭐 이렇게 잘 쓰지는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브런치에 올려놓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만약에 브런치에 글이 없었으면 사실은 작가님한테 어떤 글을 써달라고 해야 되지? 라는 것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선뜻 막 바로 책을 냅시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렇군요. 이제 브런치의 10편의 글이 저에게는 이게 샘플 원고의 성격으로 보였고 작가님이 이런 말을 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거는 이어져서 더 많은 얘기가 나왔을 때 독자분들한테 충분히 필요가 있는 이야기겠다라는 게 이제 보여서 제안을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출판 편집자의 네, 눈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그 진짜 브런치에 올려주신 10편의 글이 너무 좋았고 저희 책에도 거의 그대로 수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승은 작가님 글방에서 에세이 수업을 거의 2년간 이제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글을 써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셨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그 글방을 시작했을 때,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가 엄마가 이제 투병을 한창 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래서 뭔가 제 안에 이야기들이 많이 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리고 제가 홍승은 작가님 책을 그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를 너무 잘 읽고 제가 손편지를 썼거든요. 작가님께. 네, 그거를 왜 썼냐면 그냥 손편지를 저 혼자 쓰고 저 혼자 간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시에 그때는 진짜 그때도 코로나 한참 시기여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되게 소인원만 하는 이런 토크가 있었어요. 그때 홍승은 작가님이랑 광민지 작가님이랑 그리고 이진송 작가님 세 분이서 그 말하는 작가들이라는 주제로 해서 했는데, 제가 비욘세 팟캐스트도 좋아하고 거기에 출연하신 이제 홍승은 작가님이랑 이진성 작가님도 보고 싶어서 제가 그 토크를 신청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는 거를 이제 예정하고 책을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손편지를 냅다 써가지고 건넸고, 와. 네, 그리고 그 말하는 작가들 그때 이제 그 토크를 듣고 나서 뭔가 나도 내 안에 뭔가 말하고 쓰고 싶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홍승은 작가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불확실한 글쓰기라는 이름의 글방을 한다라고 해서 그냥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저랑 이제 첫 미팅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하셨었고, 네. 그리고 또 책을 많이 보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저한테 네,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하시고 이제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글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정말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책 유의라고 찜 해놓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무튼 간에 글을 쓰는 사람이 되기 전에 나와 글을 쓰기 시작한 그 나가 된 후에 가장 크게 뭔가 달라진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정말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을 좀 관찰하게 된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살면서 피하고 싶은 대화들도 있고, 그리고 좀 곤란한 대화들. 네. 그런 거를 좀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고 그랬는데, 요즘엔 좀 그것에 대한 맷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대화 속에서 되게 많은 글감이 있다, 글밥이 있다, 이런 걸 좀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조금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좀 귀를 닫는 편이었다면 요즘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 이게 결국에는 타인에 대한 좀 저 안에 gat혀 있지 않고 어떤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재미가 생겼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작가님이 주로 글을 쓰시는 시간이 네. 퇴근한 이후의 시간일까요? 네. 퇴근을 네. 퇴근도 하고, 근데 이게 또 퇴근을 하고 시간을 정해두고 제가 딱 자리를 잡고 앉는다고 해서 또 글이 써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지하철 같은 데서 그냥 핸드폰에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적다가 그거를 나중에 이제 뭐 워드 파일로 옮겼을 때 거기서부터 좀 뭔가 술술 나오는 그런 경험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각 잡고 쓴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구나,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책에서 글을 쓰셨을 때 가장 글을 많이 쓴 장소는 어디일까요? 일단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었던 것 같고요. 뭐 퇴고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탈고까지 하면서 그 모든 작업들은 저 집에서 했었고, 근데 이게 이제 3년 정도 동안 쓴 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 집이나
엄마 병실에 입원하셨을 때는 엄마가 이제 잠든 거 보고 거기서 글을 쓰기도 했고 글방을 듣기도 했고 그리고 좀 이제 너무 소리가 시끄럽게 좀 들린다 싶으면 휴게실 가서 보호자 휴게실에서 쓰기도 했었고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이 평택인데 평택과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도 썼던 것 같아요. 네. 주로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편의 글을 이제 계속 완성하는 리듬으로 왔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재빠르게 적어놓고 네. 네. 오히려 약간 거꾸로인 것 같아요. 네, 글을 쓰기 위해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그때 그 시간 한 3년 동안의 시간이 뭔가 계속 감정도 그렇고 네네. 어떤 경험도 다 새롭고 근데 그 새로운 경험 안에서의 되게 복잡한 감정들이 섞이고 하니까 뭔가 이걸 좀 풀어놓을 곳이 필요를 했는데 마침 글쓰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와 돌아보면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또 하필 제가 글방을 신청을 했었고 그 마감이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 막 되게 애썼다라기보다는 그때는 좀 글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생각들을 꺼내놓고 그걸 좀 풀어내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글쓰기였군요. 네, 그래서 돌아보면 글쓰기 모임을 제가 모르고 듣지 않았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어떻게 살아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수월한 농담의 책에서도 나를 돌보는 일이 글쓰기였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어진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책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 엄마가 폐암 사기라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먼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비밀로 하려고 했던 엄마 옥에게 그는 담담히 말한다. 엄마, 우리 서로 편하게 아프자. 얼마 전까지 엄마에게 죽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들 송강원이었다. 힘들다 아프다를 건너뛰고 죽음을 함부로 입에 올릴 만큼 위태로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단숨에 옥의 곁으로 오게 만든 건 5년 생존율 8.9%라는 숫자였다. 새벽 3시에야 편한 표정으로 잠든 옥의 곁에서 병실을 비추는 온열 램프에 빛에 기대어 조용히 마음을 적는다. 비로소 엄마 곁을 당신의 돌봄을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지난 3년간 꾸준히 써온 글이 수월한 농담이 되었다. 와, 진짜 3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와. 네. 그 에디터리의 글과 목소리로 뭔가 이렇게 들으니까 와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아유, 네. 이 수월한 농담을 설명하는 일이 참 수월하지 않습니다. 작가님도 분명히 그러실 테고 왜냐하면 작가님 직접 겪으신 일에 대한 이제 에세이다 보니까 근데 저 또한 이제 책을 소개하고 계속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했어야 했는데 근데 이게 수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 그 엄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 책이 참 좋아서 이게 왜 좋지? 라고 이제 계속 저도 독자의 입장에서 이걸 첫 대면했을 때 어떤 감정이 올까라는 걸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곁에 두고 오래 많이 보고 싶은 게 사랑인 줄 알았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내 곁에서 멀어지고 떨어져서 사는 시간들을 견디죠. 그러다가 이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든 숫자를 마주하고는 삶의 우선순위를 모두 바꿔서 다시 무작정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서로의 입장이 뒤바뀌어서 엄마 오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원님이 최선을 다하는 분투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완화 치료나
호스피스 이런 쪽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고 그리고 강원 작가님의 이제 책을 이제 같이 하기로 시작한 뒤로부터 그와 관련한 책들을 많이 이제 읽어왔어요. 그래서 그 단식 존엄사도 이제 잘 읽었었고 추천도 받기도 했었고 그 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는 다 이해되는 거. 맞아. 네, 제가 직접 겪어본 건 아니니까 머리로는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그 무작정 뭔가 병실에 있는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나 어떤 그 같이 견디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이 점점 악화되기만 한다면 그런 힘든 길은 절대 가지 않을 거야라고 이제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겪은 작가님의 어떤 이야기들이 이 안에 이제 빼곡하게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표지 뒤에 적어 놓았듯이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엄마 그리고 이제 그 엄마를 사라져가는 엄마를 붙잡고 싶은 그 곁에 두고 싶은 마음 그 사이에서의 그 감정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생각을 좀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여전히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라는 거는 사람마다 또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또 사랑하는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그 사랑을 전제로 한다고 해서 또 같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건 물론 저와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만 비추어 봤을 때 엄마를 사랑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엄마의 죽음을 바라보는 엄마가 죽음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바라보는 그 태도나 시선들이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그 와중에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네,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니까 빨리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거를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야지 응원해야지 하는 거는 사실 엄마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거는 비단 엄마가 투병을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느껴왔던 엄마가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마치 정말 굉장히 일관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걸 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엄마가 원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서 저의 우선순위는 그걸 가장 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죽음에 관한 그 옥님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그거를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강원님도 설핏설핏 느꼈던 그런 시간들도 이제 이 책에 잘 기록이 돼 있어서 잘 알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그 우선순위라는 게 사실 그냥 살아갈 때도 힘들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장 저녁 메뉴부터 무엇이 우선인지 늘 헷갈려하고 늘 맞아요. 방황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생사에 관련된 이제 우선순위라는 것 그리고 이제 또 병원에서 전문가가 해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제 그와 또 그걸 견뎌내야 하는 또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또 엄마가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정말 어떤 판단을 그때그때 내리느냐에 따라서 뭔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두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을 이제 지날 때 그럴 때라야 비로소 이제 수월한 농담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엄마에게 이제 죽음으로 농담을 하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는. 네. 거기까지 가시기까지가 거의 한 2, 3년 걸리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농담을 할 수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죠? 한 2년, 3년 됐고 책에도 표현을 했지만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부모님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참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네, 그게 갑작스럽기도 하고 막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었긴 하지만 어떤 얘기를 먼저 꺼내시면 거기서 네. 당황하기도 하고. 네, 그게 참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죽음을 자주 말했던 거는 아닌데 저한테 되게 강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어느 날의 그 일을 이제 원고 중에 하나로 쓰게 됐는데 그러면서 좀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일찍 생각해 보았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현대의학에 100% 기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이제 퍼센테이지나 그리고 뭐 폐암 1기, 2기, 3기, 4기라는 그런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도와준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지금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맞아요. 네, 그게 어떤 정확한 숫자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조급함 덕분에 또 결심하고 좀 삼키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엄마랑 이제 영정사진 어떤 걸로 고르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엄마가 그때 한참 항암할 때 병원 갔다 오면은 막 사후세계 이런 거 네네네. 이런 거 엄청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 그런 거를 막 듣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은 엄마는 또 신나서 다른 거 찾아보고 뭐 되게 신기한 거는 또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그게 뭐 어느 순간부터 슬프지 않고 막 짜잔 이렇게 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슬픔은 슬픔대로 또 저 안에 제가 또 돌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엄마가 가장 지금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를 좀 최대한 많이 나누고 싶었고 그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책을 이제 다 만들고 나서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옥님 곁에 강원님이 있어서 너무 좋았겠다 이 생각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아들로서 좋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원하는 죽음과 그 마무리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사실 그 삶의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혼자 외로울 수도 있고 그 시간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강원님이 곁에서 이제 엄마의 어떤 의지를 같이 응원하면서 이야기해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옥님 되게 뭔가 잘 사셨고 정말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존재가 나에게도 마지막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엄마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고 네. 저는 같이 그렇게 영정사진 고르시고 메뉴 이야기하시고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서로 원하던 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랬습니다. 아이고 같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방송을 하다니. 이거를 하나를 드려야겠습니다. 이거 네. 오히려 저보다 지금 에디터리 네. 가을 타나 봐요. 네. 근데 정말 엄마가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고 그리고 저 안에도 사실 좀 그런 건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저도 엄마가 그렇게 느꼈으리라 확신하게끔 엄마가 또 표현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여전히 뭔가 그 한 가지 의심과 그런 것들은 여전히 네. 계속 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주어진 시간과 어떤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기는 해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재발명이라는 이제 꼭지에 이런 네. 글이 있습니다. 나는 서둘러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호스피스라는 단어를 타이핑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내 삶에 전혀 접점이 없던 단어를 직면하자 몸이 굳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일으키는 슬픔에 하루라도 빨리 익숙해져야 했다. 외면할수록 먼 길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다. 나는 나에게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허락했다. 이틀이 지나고 슬픔이 잠잠해질 때쯤 나는 숨을 참고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마음으로 호스피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라고 적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가 너무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려는 엄마였지만 막상 정말 엄마가 죽는다고? 라고 이렇게 안 믿기는 어떤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엄마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내가 아직 안 됐구나. 엄마를 응원하고는 있었지만 그것도 살아있는 엄마를 응원하는 것이고 네. 네, 그게 아직 나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이 지금 이 삶의 재발명 이 부분 읽어주신 걸 지금 다시 보면서도 이게 그 편집자님이랑 작업을 하면서 퇴고를 몇 번 하잖아요. 그래서 추가되는 문장도 있고 뭐 빠지는 문장도 네. 있고 한데 제가 이 부분에서 경험했던 거는 나는 나에게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허락했다. 를 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갔었는데 이 마지막 문장은 제가 나중에 넣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나에게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허락하고 괜찮은 상태에서 호스피스를 검색해 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자꾸 복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그쵸. 네, 이게 제가 뭐 슬퍼하고 이렇게 할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그거를 뭔가 내 안에서 자꾸 밀어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쯤 되고 글을 쓰고 또 퇴고를 하는 입장에서 좀 이 문장을 바라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숨을 참고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심정이었구나. 네. 네. 그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근데 지금 당장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추가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호스피스 가정용 호스피스를 신청하고 사회복지사 수녀님 그리고 간호사님을 만나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도 아마 집에서 이제 엄마를 돌보는데 한계에 좀 부딪히셨던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해야 한다라는 이제 심정으로 했던 것이고 그랬는데 셰르파를 만난 기분이었다라고 이제 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까지 같이 그렇게 돌봐주시는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제 호스피스 센터에서의 어떤 의료 케어 지원이었고, 이게 호스피스라는 그 상황과 어떤 생애 주기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둘러싸고 이 경험을 통과하는 건 진짜 당사자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되게 강렬한 경험을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를 돌보는 일, 가장 작게는 이제 가족을 돌보는 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항상 오시면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지랑도 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좀 관련된 책 같은 것도 갖다 주셨어요. 네,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 그 센터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입원을 하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그 중에 수업 하나를 들으시기도 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호스피스에 관련된 기본적인 뭐랄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같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숍이기도 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뭐 요가 수업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마음을 돌보는 일을 중요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호스피스 당사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돌봄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리마인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적절한 도움을 또 제때 이렇게 네.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네, 정말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사회복지사 수녀님이랑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첫 면담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랑 저랑 정말 너무 안도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 전이 이제 엄마가 이제 항암을 중단하는 결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은 뭘 해야 되지 하는 그 상황 안에 있다가 이제 그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이 굉장히 뭔가 정말 갑자기 방향을 잃는 사람 네, 같았어요. 네. 왜냐면 이게 항암 치료라는 거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정해진 루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주치의 어떤 그런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게 길이 뻥 뚫린 느낌이어가지고 좀 많이 불안했었는데 이제 첫 면담 후에 아주 정말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다행이셨고 그리고 그 인연으로 어머님이 마리아라는 세례명까지 네. 네. 그렇게 또 종교를 얻으신 네. 그런 경험까지도 이어졌던 것 같네요. 네. 그 엄마 옥의 젊은 시절 그러니까 이제 강원님의 어린 시절 그 속에 있는 옥을 그릴 때마다 뭔가 왁자지껄한 시장통이 또 생각나고 또 옥님의 그 세련된 취향을 한껏 상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님이 아들을 위해 해주신 많은 조언이 있으셨다고요. 네, 이게 엄마 당신은 이제 잔소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엄마 버전의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네. 있었는데 잔소리라기보다는 엄마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뭔가 힘을 줘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네. 그냥 누가 봐도 힘을 주니까 당연히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 저한테 남아있는 거는 몇 개를 골라서 이제 원고를 쓰는데도 도움이 됐었고 네. 뭐 취향에 관련돼서는 뭐 이제 남자라고 색깔 이렇게 입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많이 입어봐야 네가 뭘 좋아하는지 안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셨고 뭐 그거는 이제 엄마이기도 하지만 또 의상 디자이너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하우랄까 네. 그런 팁들을 저한테 알려주신 것 같고요. 또 그냥 살면서 엄마가 이제 후회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후회라기보다는 엄마가 그냥 배운 것을 네. 되게 엄마만의 표현으로 잘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쓰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통장에 저금해서 쌓아둔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 내가 써야 그게 내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루어 봤을 때 엄마가 이렇게 너무 절약하고 이렇게 모아두고 좀 이렇게 살림을 잘 꾸려야 되는 상황에 있었으니까 그랬을 텐데 그거를 이제 안 쓰고 모아둬서 내 돈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어디로 나가고 네. 하니까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쓰지 않으면 그 돈이 내 돈이 아닌 것 같았다라는 그런 말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제가 골라서 물론 더 많은 조언을 해주시겠지만 저도 선택적으로 아마 들었던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뭐 가장 단순하게는 먹는 거에 절대 아끼는 거 아니다. 맞아요. 어머님이 그 친구들 오셨을 때 대방어를 네. 한 마리 잡아서 네. 아주 배 터지게 먹었다는 네. 그 원고를 볼 때마다 그 옆에 앉아 있고 싶었던
나 방어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아마 지금 엄마 살아계셨으면 이제 책 나오고 이제 다 불러가지고 아마 큰 이제 파티를 또 부산에서 그렇죠. 또 대방어 시즌이 이제 오지 그게 않겠습니까? 오네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은 아마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맞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좀 엄마는 손이 큰 사람이었고 그리고 먹는 거에 관해서도 이 취향이라는 건 사실 입는 것도 있지만 먹는 네.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해산물을 특히나 맞아. 좋아하는 것도 해산물 수저라 불리시는. 맞습니다. 네. 그 또 부산에서 자랐다고 해서 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에서 뭘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에도 되게 다양한 부산에도 다양한 해산물이 많은데 그때 북유럽인가 여행을 갔다 오셔가지고 그 이제 정어리로 이렇게 그 통조림을 만드는 그리고 그거를 장아찌를 하는 그 우리나라 표현으로 네. 이제 장아찌죠. 그게 너무 맛있었다고 그게 이제 당장을 하는 거거든요. 염장 네. 말고 이제 네. 설탕으로 하는 건데 그걸 집에 와서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먹어봐라고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엄마 덕분에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새로운 거나 낯선 거 이런 게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해산물에 네. 관한 한. 네. 네. 저희 엄마는 정말 요리를 못하셔서 저희 엄마는 거의 하하 엄마 수준이었거든요. 도시락에 이제 뭐 밥을 뜨려고 하면 그렇게 뚝 떨어지는 네, 그런 밥이 막 오고 그래서 엄마는 요리 못하잖아. 이게 약간 우리 집안의 어떤 건데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나이도 이제 더 먹기도 했고 뭐 이러니까 그게 조금 자존심이 좀 딸들 앞에서 좀 상하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엄마가 본인이 김치를 담갔다고 오. 저한테 김치를 주신 거예요. 우와 갑자기요? 네, 갑자기 아니라 뭐 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동생 때문에 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가져가려다가 저한테 제지당해서 네. 김치를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그랬는데 엄마가 계속 내가 담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강조를 하셔가지고 약간 좀 불안했어요. 맛이 없는 걸 각오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랬는데 포장부터 좀 쎄했어요. 이거는 산 건데 누가 봐도 이랬는데 그랬는데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먹었어요. 막 준구 씨도 너무 잘 먹고 막 이거 진짜 장모님이 한 거 맞아요? 막 이러면서 막 먹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 먹고 봅시다 하고 이제 했는데 엄마가 이제 3주 갔다 오시고 다시 들어와서 그 들어올 때쯤에 갑자기 생각났는지 미국에서 갑자기 카톡으로 김치 맛있게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맛있었어. 근데 엄마 이거 진짜 엄마가 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냥 맛있으면 다음에 또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여기 회피는 뭐지? 또 막 이러면서 알 수 없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들어오셔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죠. 네. 진짜 엄마가 한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뭔가 말하기도 전에 옆에서 아빠가 샀지?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시선을 피하는 거예요. 왜 자꾸 거짓말해? 근데 이게 뭔가 알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도 딸한테 맛있는 걸 뭘 내 손으로 직접 해준 적이 없는 엄마의 어떤 나도 한번 이렇게 연기라도 해보고 싶었다 이런 느낌? 아니 근데 정말 네. 뭐 엄마라고 다 요리를 잘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아닌데. 뭔가 너무 정말 들어보지 못한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가 네.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데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서 겁이 나요. 네. 저희 엄마도 이제 나이가 1살, 2살 더 많이 들수록 캐릭터가 더 강해지셨거든요. 이제 고집도 세지고 뭐 누가 뭔가 이렇게 참견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못 견뎌하고 약간 그런 게 생겨가지고 저도 슬슬 이제 엄마와 이렇게 거리두기를 더 철저하게. 아니 근데 어머님께서 이제 요리를 잘 못하셔서 오히려 에디터리의 그 맛집의 그 안테나가 발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생존 본능으로. 네, 저는 저희 네. 미팅할 때마다 이렇게 에디터리가 추천해 주시는 집을 쫄래쫄래 쫓아가곤 했는데 갈 때마다 너무 맛있었고. 근데 또 네. 먹으면서 먹는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너무 잘 맞는 편집자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책에서 각자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읽어보자라고 했는데 네. 작가님이 아까는 못 고르셨다 했는데 여전히 못 골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러면 제가 음, 이게 뭔가 내 글이라서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썼지만 거는, 네. 여기 잘 썼다. 여기 읽을 때마다 내 문장이 딱 마음에 든다.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너무 민망하니까 일단 네. 에디터리 저부터 먼저 해볼까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엄마 말은 틀리지 않았다. 216페이지. 그러니까 엄마 말은 틀리지 않았다의 엄마 말은 그 앞 페이지 있죠.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15페이지 엄마 말투로. 네. 너그 진짜 이런 친구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 지날수록 더 알게 될 게다. 너무 어색한데? 너무 어색한데요? 이건 제가 읽어도 그렇게 읽을 것 같은데. 아니, 부산 사람 맞냐고요? 이게 이 스위치가 되려면 조금 더 이렇게 웜업이 돼야 된다고 네. 할까요? 이 진짜 안 되네. 너그 진짜. 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이제 216페이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아는 슬픔은 이제 깊고 선명하다. 죽은 엄마는 내 안에서 선명한 슬픔이 되었고 이 슬픔을 친구들이 알아보고 함께 돌봐준다. 혼자일 때도 함께일 때도 슬픔을 살아내는 일을 참지 않는다. 친구들 이름 앞에 우리라는 단어를 즐겨 붙이던 엄마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은 우리가 되었다. 엄마가 엄마도 모르게 선물해준 우리는 엄마를 함께 추억한다. 나는 기꺼이 치대고 기꺼이 기대어 엄마 없는 삶을 살아낸다. 네. 그 기꺼이 치댄다는 말도 너무 좋고 기댄다는 말도 좋고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제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엄마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알던 엄마 같지 않게. 누구? 그리고 막 친구랑 더 막 이렇게 잘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럼 약간 제가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괜히 짜증내고 그러면 엄마는 저를 또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약간 놀리면서 막 이래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엄마 앞에 친구를 안 데려왔거든요.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강원님 엄마는 이제 우리 누구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또 강원님 없을 때 친구들이 와도 또 이제 편하게 자고 가고 약간 이런 네. 추억들이 또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이나 이제 지금 어머님이 없으실 때에도 이제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엄마 옥님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울 것 같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꺼내고 마음껏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할까. 그게 진짜 엄마 말대로 네. 진짜 영원히 또 좋을 그런 사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진짜 정말 그 아까 출간 기념 파티 열어주는 그 친구도 이 우리의 속해 일부고요. 있고, 네. 네. 그리고 다큐멘터리 찍어준 아연 감독도 이 우리의 일부고 진짜 특히 이 원고를 쓰면서 엄마를 경유해서 깊어진 우정에 대해서 쓴 글인데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주위에. 그리고 내가 뭘 특별히 더 애썼나?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좀 돌이켜보면 엄마가 어릴 때 의상실을 다니셔서 제가 뭐 초등학교 이럴 때는 그 엄마들끼리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친한 게 되게 부러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부러움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다 성인이 돼가지고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 이렇게 또 끈끈해질 줄은 엄마 덕분에 끈끈해질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엄마 자체가 굉장히 좀 뭐 아영 감독님의 표현에 따르면 약간 사랑을 주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활달한 사람, 네, 그리고 네. 되게 그런 게 좀 자연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사람이세요. 그래서
좀 몸이 안 좋아지니까 누구를 초대하거나 이러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네. 그만큼 마음이랑 이렇게 네. 많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사랑을 주셨다로 저는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다 저한테 남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엄마의 장례식이 사실 정말 그 우리가 되는 정말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돌아봐도 참 그러게요. 엄마의 장례식장이 그런 풍경이 될 줄 몰랐어요. 예, 그 친구들과 다 같이 같이 엄마의 그런 면을 같이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맞아요. 그 부모님 이제 상을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조문을 가게 되면 사실은 친구를 통해서 듣는 엄마에 대한 혹은 아버지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전에 듣고 처음 뵙는 어떤 네. 인사 자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네. 그렇게 같이 떠들면서 맞아요. 네, 그런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네. 상상만으로도 네, 네. 너무 좋았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정말 엄마가 그 우리라는 그거를 냅다 붙이는 엄마 덕분에 정말 다들 모여가지고 그리고 또 그 말 자체에서 가져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거는 되게 이렇게 맞아요. 보듬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엄마를 편하게 대해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는 이런 우리가 없으면은 살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예, 그거는 단순히 뭐 어떤 배우자만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우리가 같이 뭔가 하니까 최근에 이 우리의 일부 중에 있는 친구가 한 명이 그 슬픔 돌려막기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아이 같이 이제 그 출간 기념 파티 준비해 주는데 또 도와주겠다고 해서 네. 너무 고맙다라고 했는데 오빠 이런 식으로 돌려막는 거죠. 슬픔도 돌려막고 기쁨도 돌려막고 이 표현을 하는데 근데 진짜 돌려막는 거다. 이렇게 돌려막다 보니까 네. 내가 나만 힘든 게 아닌 느낌이 드니까 조금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야말로 조상님들의 두레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정통적인 사는 방식. 네. 맞아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것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에 대한 내용 중 마지막으로 이 책 내용만 듣고도 너무 슬퍼서 손에 들기가 겁난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마도 이제 또 지금 살기도 팍팍한데 내가 책까지 이렇게 슬픈 거 읽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제가 먼저 생각한 걸로는 네. 정말 그 광민지 작가님이 써주신 것처럼 어떤 상실이 상상만으로 내 삶을 집어삼킬 듯 거대하다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직면뿐이다 라고 정말 명언을 써주셨는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자꾸 커지고 있고 감당 못할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정말 그 직면해볼 용기를 위해서 책을 펼쳐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슬픈 내용은 맞지만 그 슬픔 안에서 오가는 다양한 감정들이 정말 있고 작가님도 그때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죽음을 앞둔 엄마 옆에 있다고 하면은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슬퍼서 뭔가 그 슬픔 자체만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작가님이 이렇게 3년 동안 써주신 글들을 보면 그 안에서 오가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고 그게 풍부해서 사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책이다라고 제가 적어두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삶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용기 있게 펼쳐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래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행하지 않게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끝까지 선택할 용기를 쥐어주는 책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와. 제가 쓴 책이 어. 에디터리를 통과하니까 이런 엄청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 이 표현이 저는 되게 좀 와닿았어요. 그 뭔가 제 책이 감히 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그게 좀 명확해지는 순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이. 그리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것도 너무 재미있지만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더워서 따뜻한 거 안 먹고 싶은데 일단 시켜보시라. 안에 뭔가 시원한 게 있다. 네. 이런 느낌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마냥 슬픈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진짜 강조를 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슬픔이 진짜 단면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네. 어떨 때는 되게 슬퍼서 고맙기도 했고, 뭔가 슬픔으로만 이제 엄마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통과해야 엄마를 그리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슬픔이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슬픔이 좀 힘이 돼주기도 하고, 좀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원고로 좀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기대해 주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을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강원님 소개에 이렇게 쓰셨어요. 프로필에 다양한 존재를 품을 수 있는 글을 계속 쓰고 싶다. 작가로서의 포부를 이렇게나 선언을 하셨는데요. 지금 생각에 너무 이르지만 다음 책을 쓴다면 어떤 이야기를 쓰실까요? 일단 이게 이렇게 강력한 포부를 선언한 것인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잘 써오셨어요. 그 책날개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고민을 하시다가 딱 주셨는데 너무 완벽해서 더 고칠 것이 없었다. 저는 뭔가 이게 강력한 포부로 느껴지는군요. 제가 뭣도 모르고 쓴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멘붕이긴 한데 꼭 이런 글을 쓰셔야 합니다. 그 다양한 존재를 품을 수 있는 글을 계속 쓰고 싶다. 진심이기는 하고요. 글을 쓴다라는 것 자체에서 엄마를 쓰면서 되게 저 자신을 많이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했고, 글 쓰는 일이 굉장히 효용이 있다라는, 자기 효용이 있다라는 걸 좀 배웠고, 그리고 다양한 존재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다양한 존재를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품는다는 거는 좀 다른 결 같아요. 제가 이해하긴 어려워도 뭐 포옹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 다양한 존재 안에는 사실 엄마의 그 변화도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살아있었던 엄마를 썼을 때와 죽은 엄마를 쓰는 게 또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수월한 농담을 쓰면서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존재라는 게 아마 그런 의미도 저 안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글을 이제 쓰다 보니까 저 말고도 다른 존재들을 뭐 저희 아버지라든지 또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글 속에 담게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정말 어렵고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또 글 안에서 존재할 수 있고 살아있는 또 떠났지만 존재할 수 있는 엄마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래서 글 안에 존재를 담을 때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면이 있구나. 예, 이런 걸 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주 조금. 그 조금 알게 된 걸로 네. 이 지금 문장을 써버려가지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의 글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게 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을 독자분들이 혹시 이어서 보면 좋을 콘텐츠나 혹은 책을 추천해 볼까요? 어떤 걸 생각해 오셨어요? 저는 이제 엄마 투병하시고 그 이제 엄마의 장례식 끝나고 엄마의 부재를 이제 현실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책들이 뭐 한두 가지의 딱 그 테마가 있었는데 일단은 제목에 슬픔이나 죽음이 들어가는 책 그리고 돌봄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되었고 아까 그 방송 초반에 에디터리도 이 책 작업하면서 굉장히 그런 책을 많이 보셨다고 네. 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 안에 가장 지금 많이 차 있고 관심 있는 책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추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골라왔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고 잠시 노트를 해놓았던 거를 발견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다 읽고 나서 고맙다라고 말하게 되는 책이었는데 제목은 이제 슬픔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아, 네. 사실 이 책을 알게 된 게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그 신영철 평론가님의 평론가님 맞나요? 맞아요. 네. 네. 신영철 평론가님의 책을 보고 거기서 이제 인용된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이 슬픔의 위안을 읽게 됐는데 이 책 제목 그대로 그 슬픔이 주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알려주는 그 슬픔의 위안이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슬퍼도 괜찮다 그리고 슬퍼야 한다까지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월한 농담을 쓰면서 제가 가장 중심에 두고 저도 모르게 중심에 두었던 그 어떤 씨앗이랄까요? 그런 게 아마 이 책에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월한 농담을 읽고 독자분들께서 다 읽고 나서 고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면 너무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네. 슬픔의 위안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고 네. 여기서 잠깐 생각난 김에 신영철 평론가님께 저희가 추천사를 의뢰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신영철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바쁜 일정들 때문에 좀 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덧붙여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추천사 같은 거절을 하셔가지고 이건 자랑해야 된다. 이제 이지은 편집자님께서 그걸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동의 쓰나미가 정말 거절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품격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내용을 떠나서 그 신영철 평론가님께 제 글이 닿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저는 정말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디다 발표는 못하지만 평론가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메일의 내용이어서 발표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발표인가? 그렇지만 네 귀에 닿은다면 더 좋고 네. 귀에 닿은다면 더 좋고 작가님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송 작가님께는 저에게 원고를 먼저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주세요. 먼저 보는 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글이라고 말이에요. 정말 네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네. 부산이 고향이신 저의 출판학교 선생님이 카톡으로 책 감동도 그것을 보내주셨는데 와 읽어드릴게요. 잠시. 네. 너 올해 대박 안 나면 네가 아니라 독자들이 잘못한 거다. 수월한 농담 송강원 작가 글 너무 좋다. 책 펼쳤다가 지금까지 내쳐 읽고 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시간 전에 책 받았다고. 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와, 정말 와, 독자들이 잘못한 거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진 편집자님, 이 출판 학교 선생님이신가요? 네,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와, 정말 네. 너무너무 일단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너무 좋은 네. 또 뭐랄까요, 감상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 지금 보내주셔서 되게 벅차오르네요. 와, 와, 이 온우주의 기운이 강원님을 기다렸다. 이름 따라 네. 간다는데 정말 네. 수월하게 갈 수 있기를 정말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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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님도 너무 기뻐하고 계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지금 강력하게 드네요. 네. 네, 정말 네. 와, 이렇게 마무리를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 슬픔에 위한 제가 한 부분 가져왔는데 네, 예, 읽어주세요. 네, 네. 아마 이렇게 붙이면 될 것 네. 같아서 그 슬픔의 위안이 너무 좋아서 좋았던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둔 그런 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좋습니다. 네. 네. 슬픔의 위안 30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별의 슬픔을 이겨내려면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서 부서져 내린 많은 조각들을 자신에게 접합시켜 온전한 무언가로 거듭나야 한다. 부서진 게 맞지만 다시 이어붙일 수 있다. 온전한 형태로 말이다. 이것이 누군가의 죽음에서 시작되어 살아있는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슬픔의 궤적이다. 죽은 이를 슬퍼하는 모든 이들이 여행하는 길이다. 이 문장을 좀 다시 보고 이 문장을 읽었기 때문에 수월한 농담을 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애도가 여행하는 길이라는 그 표현에서 아마 그때 저희 방송에서 지금 얘기했던 그 쉐르파를 만난 기분이다도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애도라는 시간 자체가 여행이고 여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이 좀 큰 도움을 줬고 특히 저는 이 모든 이들이 여행하는 길이라는 표현이 너무 힘이 됐어요. 네, 그리고 어떤 슬픔 안에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황에서는 정말 혼자 고립된 느낌인데 혼자 각자 지금 그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걷고 있더라도 왜 그 중간에 셰르파와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오두막? 그런 쉬어가는 그곳에 모일 수 있는 게 또 살아가는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것은 제가 이 책을 만난 것처럼 어떤 순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혹은 책 아니면 어떤 이야기 그런 것 덕분에 이게 우리가 모두 같이 가는 나만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하고 싶었어요. 네. 정말 모든 이들이 할 수밖에 없는 여행이라는 것도 맞고 전 또 이어 붙일 수 있다라는 말에서 갑자기 힘을 받네요. 네, 네. 정말 부서진 게 맞지만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큰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슬플까봐 책을 펼치기 어려운 느낌이 드시는 분들께도 펼쳐지지만 슬프지만 이어붙일 수 있다. 그렇게 이어붙이기 위해서 애썼던 시간을 담아 보았고요. 책에. 그리고 저는 잘 이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네. 이 수월한 농담을 진짜 일단 펼쳐서 읽어주시면 끝까지 내쳐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내쳐 달릴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왜 이렇게 좋나요? 왜 이렇게 좋죠? 네. 부산 출신 선생님이셔서 또 지금 많이 겹쳐지실 것 같아요. 네. 제 부산 사투리에 너무 뭐랄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듣고 계시죠? 우리 팟캐스트도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으며 네, 카톡으로 있다가 이제 방송 중에 잘 읽었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려야겠어요. 네, 이렇게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두둠칫에 나온 소감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에디터리를 알게 되고 두둠치 스테이션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에디터리는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나 정말 초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여기 책 나오면 이지은 편집자님을 통해서 여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었고 이렇게 책을 다 마무리해두고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이 책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고 이게 방송으로 녹음이 되었는데요. 정말 정말 진심으로 책을 만들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에디터리에게. 네, 이게 저한테는 정말 첫 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제 안에 너무나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어떤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또 이지은 편집자님 같은 쉐르파가 뿅 나타나가지고 정말 함께 해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둠칫에 나와서 너무 너무 지금 사심을 네. 네, 그리고 이제 유이 패밀리에 들어오셨으니까 와, 패밀리다. 네. 이제 뭐 유이 작가님들과도 또 인사 나누실 어떤 기회들이 있다면 또 그것도 만들어 보고, 네, 또 강원 작가님을 글쓰기의 세계로 이제 푹 이제 나갈 수 없게 담가주실 작가님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손에 손잡고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기대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월한 농담 여러분들 가까운 시일에 빨리 네, 만나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